자, 대혼돈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제 대략 1, 2차 대전과 그리고 전후에 지금까지 오게 된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인 관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럼 미국은 왜 약해졌을까? 이라크 아프간 전쟁 때문에 천문학적 액수를 지출해서 약해졌을까? 이라크하고 아프간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지출한 돈이 2조 달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조 달러 2338주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기는 한데요. 당시 환율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년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지금 미국이 쇠약해진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라크 아프간 전쟁 비용 지출은 하나의 작은 원인일 뿐이고 미국이 왜 지금 91년에 동구권 그야말로 이 소련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 독주하는 세계 군사 제국주의 국가로 지위를 누렸고 또 그래서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여서 세계 자유무역 글로벌 무역을 이렇게 이끌어냈어요. 자, 거기에는 이 사실상으로 이 아버지 부시 또 그 다음에 클린턴이 주도적 역할을 했죠. 클린턴은 매우 이 강한 신자유주의자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들 부시 대통령까지도 그런 기조가 이어졌어요. 저는 미국의 경제 붕괴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가 그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이 신자유주의를 할 때 그래서 세계화를 추진하고 그래서 이제 전후에 있었던 가트 체제를 해체하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만들고 WTO를 만들었을 때 그럼 국제기구죠. 이 미국이 무역을 이제 이 소련이라는 공산권이라는 것이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자유무역이 세계 질서가 되면 미국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 하예크를 따르는 시카고 학파라는 미국의 이 레이건의 이 이념을 제공해준 그런 이 경제학파가 굉장히 득세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의 돈과 또 전 세계의 값싼 인력과 이런 것들을 갖다 국경 없이 활용하면서 거기에 제일 값싼 인력을 미국이 확보해서 꼭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제일 인건비가 싸고 또 제일 비용이 싼 데 가서 값싸게 물건을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하면 떼돈을 벌겠구나 생각을 했지요.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인건비도 비싸고 또 뭐 토지 비용도 비싸고 다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먹히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이제 꼭 미국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남아있는 저열한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는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와가 그들에게 값싸게 이렇게 인력을 부리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때부터 미국의 이민 정책이 상당히 느슨해지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해외 노동력들을 값싸게 미국의 시장에 투입해서 싸게 코스트를 낮추는 부분이 유행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큰 도시 뉴욕이나 LA 거기에 식당이나 거기에서 또 무슨 뭐 한국 같으면 가정부나 이런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질 낮은 서비스 직종은 세계에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로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던 이 제조업들은 전부 해외로 이전해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 속에서요, 미국은 금융자본 국가처럼 되어갔어요. 영국이요, 대처가 개혁한다면서 제조업 생산을 상당히 포기하고요. 영국에 이제 영국 자체 브랜드의 자동차가 없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만드는 이 자동차 공장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전부 해외에 넘어간 인도 회사거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지 영국 자체의 자동차 브랜드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참 비참함이 있죠. 그래서 한때 세계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세계의 공장이던 영국이 산업 공동화가 이루어져 버리고 더시티, 런던의 더시티라는 데를 중심으로 금융자본 그리고 또 런던의 웨스트엔드라고 이 뮤지컬 등의 이 문화 중심지, 뭐 패션 중심지 이렇게 변해갔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에서 구린 돈들 다 끌고 모았어.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등에 돈 다 끌고 모았어. 거기서 이제 영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빌딩을 사고 뭐 이러면서 영국 부동산이 세계 최고 고가가 됐습니다. 미국도 미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독일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월가죠. 우리가 흔히 그 대표적인 회사가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회사 아닙니까? 자, 그런 이 미국의 월가 금융자본이요. 뭘 원합니까? 이 신자유주의를 굉장히 원했고 미국의 또 제조업자들도 전부 해외로 나가서 공장을 차리고서 다시 미국으로 되팔고 전 세계로 파는 것을 선호했죠.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공장, 한때 세계 최고의 공장이 있던 포드나 GM도 다 해외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한때 자동차 도시, 철강의 도시였던 이 디트로이트나 플린트 같은 도시들이 완전히 쇠락해서 망해버린 도시, 지자체에서 신용 부도가 나버린 디폴트된 도시가 되어버렸고 도시면은 빈집이 난무하고 흑인들과 범죄자들만 사는 도시가 돼서 경찰력을 유지하기도 어렵게 돼갔어요. 나머지 미국의 피처버그라든지 제조업으로 유명한 도시 다 그래 됐어요. 미국의 한때 2차 대전에 배를 다 만들던 조선업도 다 붕괴됐죠. 미국의 트럼프가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호텔을 차렸더만은 한국 테레비가 다 들어왔더라. 호텔 방에 테레비 들어오는 거. 미국에 제대로 테레비 만드는 공장도 하나 없다. 그래서 미국의 이 전자제품이 거의 해외 시장에 의해서 지배돼 버리고 미국의 차도 일본 차라든지 뭐 유럽 차에 의해서 한국 차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래서 미국에는 제대로 만드는 게 하나 없고 애들 장난감도 크리스마스 트리까지도 중국산이 다 지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인구가 3억 5천만이 넘는 적지 않은 국가인데 그 국가가요 제조업 공동화가 신자유주의 기간 동안에 발생을 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비어버린 겁니다. 제조업이요. 그리고는 미국은 금융자본과 또 빅테크라는 IT 산업, 이 IT 산업 4차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산업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 산업이 벌어들이는 돈, 매출 규모, 수익에 비해서 고용 숫자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고용의 언뜻 좀 많이 하는 것 보이지만 그 고용은요 전부 배달하고 분류하는 노동자들이에요. 파트타이머직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IT 산업이 주가 되면서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 세계적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 고용은 거의 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해외에서 세금을 갖다가 정리하고 미국에서 고용을 거의 하지 않고 제조도 다 해외에서 하고 이 아이폰도 다 해외에서 제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에 남기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독점을 갖다가 이걸 손을 봐야 된다 했고 우버 같은 그런 것들도 미국의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절반을 배달 노동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을 지금 불러왔단 말입니다. 자, 이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나마 일부 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산업.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 공동화가 보통 심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백인, 화이트, 워킹 클래스, 백인 노동자 계급은 전부 백수가 되어가지고 시골에 퇴락한 이 지역 소업에서 백수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미국 사회의 분노의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분노가 쌓여서 처음에는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벌어졌고 월가 점령 운동이요. 그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이 파퓰리즘으로 티파티 운동 등과 결집되면서 극우 보수 운동 이것이 트럼프를 미는 쪽으로 갔고 지금도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가면서 미국은 뭘로 해결했냐?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7,900억 달러의 돈을 풀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때 그렇게 풀었는데 코로나 때는 얼마를 풀었느냐? 지금 6조 달러를 설정해서 그 중에 최소 5조 달러를 풀었어요. 트럼프가 1차로 2조 2천억 불, 추가로 9천억 불, 그리고 바이든이 1조 9천억 불. 이거 합쳐도 5조 달러입니다. 5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원화로 하게 되면 당시 환율로 5,580조. 한국이 코로나 때 풀었던 돈들 이 수십조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보다 실제 5.5배 정도를 더 풀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을 많이 풀다 보니 1년간에 한국에 이 8년치 예산을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돈이 시중에 넘쳐났겠습니까? 달러 난발을 한 거죠. 금융위기 때 풀은 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더 풀어왔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 한 방에 5조를 이상을 풀었다. 그러니까 달러의 양이 이전보다 월등하게 늘어나서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를 유발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화폐 난발에 의한 지금 인플레 발생, 그리고 이렇게 돈만 푼다고 그 돈이 제조업으로 돌아가서 고용을 창출해야 그게 안전한 고용일 건데, 이런 돈들이 전부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부동산, 코인 등에 흘러가고 거기서 돈 번 사람들이 쓰대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직종에서 저질 일자리들이 생기는 것을 고용이 계속 견고하다, 실업률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상의 왜곡이죠. 지속될 수 없는 일시적 고용이 남발하는 사회가 되고, 실제 이 안정적으로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져버렸는, 그 밑에 남발하는 일자리 숫자를 더해 가지고요 고용이 늘어났다는데, 과거에 한 명 하던 걸 지금 3명이 하고 있다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미국에서 외견상 고용이 견고해 보여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도, 즉 제조업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저렇게 인플레 방지법 등을 만들고 하면서, IRA니까, 그래서 저렇게 애를 쓰고 미국으로 공장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